중국의 기자가 목숨 걸고 공개한 예언가 노인의 비밀. 러산의 예언가 잃어버린 시대의 비밀을 간직한 자. 중국 쓰촨성 청도에서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몇 시간을 달리면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작은 마을 하나가 나타난다. 러산이라 불리는 이곳은 행정구역조차 모호한 깊은 산속의 은밀한 정착지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이른 아침, 그 마을에 한 명의 기자가 도착했다. 처음엔 평범한 풍속 취재였다. 지역 라디오 방송국의 젊은 기자 숭고아오는 별다른 기대 없이 이 외진 마을을 찾아왔을 뿐이다. 하지만 그가 만나게 된 한 노인의 이야기는 중국 전역을 뒤흔들 폭탄이 될 줄은 몰랐다. 87세의 러젠청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시간을 보는 자라고 불린다. 그의 집은 마을 끝자락 바위 절벽 아래 자리한 작은 토담집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벽면 곳곳에 낡은 목책들이 빼곡히 세워져 있다. 그 목책들은 마치 오래된 비밀을 간직한 채 침묵하고 있는 듯하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구나. 러젠청이 기자를 보자마자 말했다. 오래 기다려온 사람이 드디어 왔어. 기자는 당황했다. 자신의 방문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한 노인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더욱 기이한 것은 러젠청이 기자의 이름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당신이 여기 온 이유를 아네. 단순한 풍속 취재가 아니야. 시간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었어. 2026년이라는 해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지. 그 순간 마을 전체가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새 소리도 바람 소리도 멈춘 듯했다. 러젠청은 천천히 죽간다발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은 수십 년간 그 목책들을 만져온 듯 능숙하게 움직였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평생 동안 본 모든 흐름의 마무리며 이건 내 마지막 기록이 될 걸세. 러젠청의 목소리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다. 마치 먼 곳에서 메아리 치는 것 같은 시간의 깊이를 담은 소리였다. 나는 말이야, 오래전부터 어떤 해를 기다려왔다네. 바로 2026년. 그 해는 기운의 절정이 닿는 시점이야. 붉은 용의 마지막 숨. 러젠청의 눈동자가 갑자기 먼 곳을 응시했다. 마치 현재가 아닌 다른 시간을 보고 있는 듯했다. 2026년이 오면 중국이라는 이름의 틀이 크게 흔들린다네. 처음에는 새로운 노래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눈에선 기쁨이 번져 나오지. 오래도록 눌렸던 것들이 풀리고 거리에는 활기가 돈다네. 그는 잠시 멈춰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췄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야.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그리고 어떤 이는 큰 상 위에 앉고 주변엔 사람이 몰리겠지. 허나 러젠청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기자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 아니고 전조야. 그가 눌러서 겨우 유지되던 질서가 풀리는 순간 그동안 감춰뒀던 혼란이 얼굴을 내밀기 시작한다네. 그의 손가락이 바닥을 천천히 두드리기 시작했다. 톡톡톡. 그 리듬은 마치 땅 밑에서 울려오는 진동 같았다. 도시마다 규칙이 엇갈리고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않게 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은 땅 전체로 번져. 기자는 이 대목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러젠청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이렇게 말했다. 각 지역은 저마다의 색을 드러내고 말도 규칙도 생각도 갈라지게 되지. 결국 이 나라는 한 몸이 아니라 갈라진 가지가 되어버릴 걸세. 그 순간 기자의 등에 한기가 돌았다. 러젠청의 말에는 가벼운 추측이 아닌 마치 이미 일어난 일을 서술하는 듯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동쪽으로 향하는 무리들. 사람들은 길을 찾아 나서게 되지. 두려움은 한 방향으로 흐르고 살아남으려는 마음은 방향을 선택하지. 러젠청이 다시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신비로운 힘을 띠고 있었다. 지도 위로만 보면 동쪽은 막혀 있지만 기운은 동쪽으로 쏠리고 있었어. 나는 분명히 봤지. 수많은 사람들이 동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걸. 기자가 숨을 죽이며 물었다. 그 동쪽이라는 건 혹시 한반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러젠청은 아주 또렷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그 반도의 동쪽 끝에서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 사람들이 넘고 또 넘고 그렇게 기세가 모여드는 곳, 그게 바로 거기였지.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처음엔 망설이다가 나중엔 몰려들게 되지. 그리고 그 땅의 북쪽, 그동안 외면했던 그곳이 먼저 그들을 받아들이게 될 거야. 그러나 그 북쪽은 오래 견디지 못하고 결국 손을 내밀지. 그리고 그 손은 바로 남쪽에서 잡아주게 되지. 러젠청의 말에 기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그곳의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다. 바람도 멈춘 듯했고 그 산속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그 순간 반도가 하나로 뭉치게 되지. 나는 그것을 오래전부터 보아왔네. 붉은 배의 침몰. 기자는 이상하고 차가운 분위기에 휩싸인 채 다음 질문을 던졌다. 노체, 중국의 변화는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겁니까? 러젠청은 마치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이야기인 듯 터공을 바라보며 한 문장 한 문장 말을 꺼냈다. 2025년 그 해를 기점으로 중국은 껍질을 벗는다네. 껍질은 겉을 보호하지만 그 안에서 자란 것들은 언젠가는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지.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깊어졌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였다네. 아주 오랫동안 누르고 눌러서 안에서 일렁이던 것을 잠재워왔지. 하지만 그 눌림은 2026년이 되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돼. 러젠청은 손가락으로 바닥을 천천히 두드렸다. 마치 그 리듬이 균열의 진동인 것처럼. 어느 날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손이 바뀐다네.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이름도 얼굴도 다르지만 사람들이 알아채는 건 빠르지 않을 거야. 그는 잠시 멈춰 기자를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처음에는 사람들은 환호해. 거리로 나와 노래를 부르고 오랜만에 숨이 트인다고 느끼지. 아이들은 학교에서 새 구호를 외치고 어른들은 새로운 지도자의 말을 따라 움직이게 되지. 러젠청의 목소리가 갑자기 어두워졌다. 그러나 그 안쪽에서는 조용히 균열이 퍼지고 있었다네. 나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기운이 빠져나가는 걸 보았네. 북쪽 끝의 도시에서 먼저 진동이 있었고 동남쪽 해안 쪽에서는 질서가 느슨해졌지. 갈라지는 대지. 그때 기자는 무언가 섬뜩한 기운을 느꼈다. 러젠청의 말이 일반적인 예측이 아니라 이미 일어날 일에 대한 기록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앙 지역은 땅이 가라앉는 것처럼 중심을 잃더군. 그건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이 제 방향을 잃기 시작했다는 거지. 러젠청은 다시 죽간다발을 만지작거렸다. 그 목책들에서 희미한 소리가 났다. 마치 오래된 기억들이 속삭이는 것 같았다. 지도 위로는 선이 그대로였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어. 그 금들은 점점 벌어지고 마침내 되돌릴 수 없는 강이 되지. 기자는 이 말을 듣고 질문을 던졌다. 그럼 그게 혼란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그동안 중국은 내부 통제로 잘 버텨왔는데요. 러젠청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맞아. 그동안 이 나라는 통제를 통해 움직였지. 나무를 반듯하게 세우는데 필요한 줄처럼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이었어. 그런데 그 줄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기자는 자신의 심장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줄이 사라진 나무는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몰라. 사람들은 자유를 얻었다고 착각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방향 없는 바람에 떠밀리는 것과 같을 거야. 2026년의 봄, 갈라짐의 시작. 러젠청의 말이 이어졌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오는 것 같았다. 지방마다 방식이 달라지고 말과 법이 어긋나게 돼. 어떤 지역은 예전의 규칙을 고수하고 어떤 곳은 새 체제를 밀어붙이지. 결국 사람들은 혼란을 느끼게 되고 그 혼란은 점점 불안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지. 기자는 다시 한번 긴장하며 물었다. 노체, 그럼 언제쯤부터 그 혼란이 구체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겁니까? 러젠청은 아주 또렷하게 대답했다.
나는 2026년의 봄을 보았네. 하늘은 이상하게 맑았고 바람은 동쪽에서 불어왔지. 그때 전국 곳곳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들려오더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땅을 가리켰다. 우리는 이제 따로 간다. 더 이상 따를 수 없다. 자체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말이야. 중앙에서 내려오는 명령은 점점 힘을 잃고 각 지역은 자기 방식으로 살기를 찾게 되지. 나는 그것이 체제의 해체, 아니 분열의 전조라고 본다네. 이 땅은 한 덩어리로 유지될 수가 없어. 억지로 이어붙여온 수많은 조각들이 다시 자기 자리로 흩어지는 거지. 그의 손이 공중에서 천천히 원을 그렸다. 한 조각은 북서쪽으로, 또 한 조각은 남서쪽으로. 내가 본 것은 최소한 3, 많게는 5 조각이었다네. 지금은 믿기 어렵겠지만 그게 몇 년 안에 현실이 될 거야. 동쪽 반도의 부상. 러젠청은 이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무너지는 것만 볼 거야. 하지만 나는 그 무너짐의 끝에서 한 나라가 올라서는 걸 보았다네. 그 나라는 동쪽의 끝, 바다와 마주한 반도였지. 그의 목소리에 희망의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시작된 물결은 다시 돌아 중국을 덮게 될 것이야. 이게 내가 본 것이지. 기자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다. 러젠청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2027년쯤 되면 중국의 여러 지역이 저마다의 기준을 만들게 되지. 그동안 하나로 묶여있던 정책, 행정, 언어 심지어 교육 방식까지 흩어져 버려. 그는 손을 내 방향으로 뻗었다. 동부해안은 바다를 향해 나가려 하고 서부 내륙은 자기만의 질서를 세우려 해. 북쪽은 방어를 고민하고 남쪽은 무역을 잇기 위해 다른 쪽과 손을 잡지. 러젠청의 눈빛이 멀어졌다. 그렇게 나라는 3, 4, 5 갈래로 나뉘게 된다네. 그걸 막을 힘은 사라진 뒤고 그 누구도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없지. 한반도로 향하는 대이동. 나는 그때 사람들의 눈을 보았네. 러젠청이 계속 말했다. 처음엔 내가 살아야겠다는 눈이었지. 그러다 점점 이대로는 안 된다는 눈빛으로 바뀌더군. 그는 허공에서 지도를 그리는 듯한 손짓을 했다. 그러고는 하나같이 지도를 펼치기 시작했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는 비교적 안정적인가? 그때 그들의 시선이 닿은 곳은 동쪽, 바로 바다 건너편 반도. 그게 바로 한국이었네. 기자는 또다시 물었다. 노체, 왜 하필이면 한국입니까? 그 먼 거리를 두고도 왜 사람들은 그곳을 선택한 겁니까? 러젠청은 아주 조용히 웃었다. 그들이 선택한 건 그곳의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야. 그저 한 가지 이유였지. 그곳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질서와 도움이라는 기운이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긴다네. 누군가에겐 거긴 피난처였고 또 누군가에겐 새로운 시작이었지. 나는 보았네.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때로는 도보로 국경을 넘고 고갯길을 넘어 한반도를 향해 몰려가는 장면을. 러젠청은 잠시 눈을 감았다. 처음엔 수천 명이었고 곧 수십만이 되었지. 그들이 도착한 곳은 예상과 달리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었어.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닿을 수 있는 문은 북한 쪽이 먼저 열렸기 때문이지. 북한의 한계와 통일의 전조. 기자는 적잖이 놀랐다. 북한은 외부의 유입을 통제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었기에 이 말은 그 자체로 매우 충격적이었다. 북쪽은 그들을 막기 위해 애를 썼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네. 처음엔 제재를 하다가 나중엔 받아들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지. 하지만 인구가 몰리면서 사회구조가 뒤틀리고 의료, 식량, 주거 모두가 한계에 도달하게 되지. 결국 북쪽은 도움을 요청하게 돼. 그 요청은 북에서 남으로 내려가게 되지. 러젠청은 손을 모아 기도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그 순간 통일이라는 두 글자가 살아나게 되는 거야. 통일은 누가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누가 밀어붙인다고 이뤄지는 것도 아니지. 그건 무너지는 경계 위에 서서 서로를 잡는 손에서 비롯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손이 서로를 붙잡는 순간을 봤지. 그 손이 이어진 그 순간부터 반도는 다른 땅이 되었네.
북도 남도 아닌 새로운 이름을 가진 하나의 나라. 새로운 질서의 탄생. 러젠청은 마지막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훨씬 더 컸어. 그것은 곧 질서였고 미래였고 동아시아의 기운이 모이는 자리였지. 그는 천천히 일어서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깊은 산골의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향한 이유는 거기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탈출이 아니라 생존을 택한 거요.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곳을 향한 선택이었어. 그리고 그 선택이 가리킨 방향은 단 하나였지. 그 흐름은 점처럼 작게 시작했지. 하지만 금세 선이 되었고 그 선은 강이 되었네. 수백 명에서 수천 명, 그리고 어느 날은 하루에도 수만 명이 국경을 넘어드는 걸 나는 보았어.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러젠청의 집 안에 있던 죽간다발들이 바스락거렸다. 마치 오래된 기억들이 깨어나는 소리 같았다. 통일은 누군가 외쳐서 된 것이 아니네. 막을 수 없는 물처럼 막으면 터지고 열면 흘러가는 그 물처럼 말이야. 이것이 내가 본 모든 것이야. 2025년부터 시작되어 몇 년에 걸쳐 일어날 일들. 중국의 분열, 사람들의 이동, 한반도의 통일.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 기자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끄려 했지만 러젠청이 손을 들어 말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지. 러젠청의 눈빛이 갑자기 번뜩였다. 마치 번개가 친 것처럼. 그 통일된 반도는 표면적인 두 나라가 합쳐진 것이 아니야. 그것은 새로운 문명의 출발점이 될 거야. 동서양의 지혜가 만나는 곳, 과거와 미래가 조화하는 터. 그곳에서 시작된 새로운 물결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네. 그는 마지막으로 죽간다발을 쓰다듬었다. 나의 임무는 이제 끝났어. 보아야 할 것을 모두 보았고 말해야 할 것을 모두 말했지. 이제 시간이 증명할 일만 남았네.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가 마을을 떠날 때 러젠청은 문 밖까지 나와 배웅했다. 그의 마지막 말이 지금도 기자의 귀에 맴돈다. 기억하게. 예언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기 위해 듣는 것이야. 그리고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것을. 그 후로 러젠청을 다시 만난 사람은 없다. 어떤 이들은 그가 깊은 산속으로 사라졌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환상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날의 녹음 기록은 여전히 남아있고 2026년이라는 해는 곧 시작된다. 러산의 야, 너 왜 그렇게 표정이 심각해? 무슨 일 있어? 그게 방금 전 신디 제이콥스가 라이브 방송에서 한국에 대한 정말 충격적인 예언을 했다는 소식을 봤어. 특히 추석 연휴에 대한 내용이라서 더 놀라웠어. 신디 제이콥스. 그 유명한 미국 예언가? 뭐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야. 추석 연휴, 한국의 덥고 습한 지역에서 큰 인물이 나와서 기이한 일을 벌일 것이라는 거야. 그리고 10월 한 달 동안 한국에 엄청난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했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데? 들으면 정말 소름 끼칠 거야. 10월 6일 오후 5시 한국 시간, 세계적인 예언가 신디 제이콥스가 자신의 공식 라이브 방송 채널을 통해 긴급하게 한국에 대한 예언을 발표했다. 이는 그녀가 지금까지 해온 예언 중에서도 가장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으로, 특히 한국의 추석날을 특정하여 예언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매우 긴급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라고 그녀는 방송을 시작했다. 한국 시간으로 10월, 바로 추석 연휴에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한국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녀는 이 예언이 자신이 받은 환상 중에서도 가장 생생하고 강렬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저는 환상 중에 한국의 남쪽 지역, 매우 덥고 습한 곳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인물이지만 추석날부터 그의 목소리가 온 한국을 뒤흔들 것입니다라고 상세히 묘사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인물의 등장 방식이었다. 그는 전통적인 정치나 종교의 방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그의 첫 번째 메시지는 추석 연휴 기간 중에 퍼져나가기 시작하여 10월 말까지 한국 전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라고 예언했다. 덥고 습한 지역에서 나타날 신비한 인물. 신디 제이콥스는 이 인물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묘사를 제공했다. 그녀가 본 환상에서 이 인물은 한국 남부의 특별히 덥고 습한 지역에서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외모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의 눈에는 특별한 빛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깊은 고뇌와 기도를 통해 얻은 지혜의 빛 같았습니다. 이 인물의 배경에 대해서도 신비로운 설명을 했다. 그는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유명한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기술을 모두 깊이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그는 농업과 관련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 인물이 추석 연휴에 발생할 기이한 일에 대한 예언이었다. 그는 추석날 아침 전통적인 차례상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의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이 의식은 조상에 대한 예를 표하면서도 동시에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게 될 것이고 그의 메시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퍼져나갈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추석날을 시작으로 10월 한 달 동안 한국에서 일어날 일련의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예언했다. 각각의 사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국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들이라고 설명했다. 남부 지역에서 이 신비한 인물이 자신의 메시지를 처음으로 공개할 것입니다. 그의 첫 번째 발언은 한국의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을 이루자는 내용이 될 것이며 이는 기존의 정치적 수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연휴가 끝나면서 이 인물의 메시지가 본격적으로 사회에 확산될 것입니다. 기존 정치권과 언론은 처음에는 이를 무시하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뜨거워서 결국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 한국의 기존 정치 체제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몇몇 중요한 정치인들이 예상치 못한 발언을 하거나 입장을 바꾸는 일이 일어날 것이며 이로 인해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10월 말에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사회적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보수-진보 구도를 넘어서는 제3의 흐름이 될 것이며 많은 국민들이 이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10월 중에 한국의 경제와 사회 전반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경제적 돌파구를 주실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10월 중순경부터 한국의 주요 기업들에서 놀라운 기술 혁신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농업 기술과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놀라게 할 발견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경제적 변화의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한국 원화가 10월 말까지 다른 아시아 통화들에 비해 상당한 강세를 보일 것이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갖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 신비한 인물이 제시하는 새로운 농업 기술에 대한 투자가 급증할 것입니다.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10월 중에 한국 사회의 세대 갈등이 급속히 해소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인물이 제시하는 메시지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내용이어서 젊은이와 기성세대 사이의 소통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남북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녀는 10월 중에 북한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 새로운 인물이 제시하는 통일 방안이 기존의 모든 접근법과 다를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는 정치적 통일보다는 문화적, 정신적 통일을 먼저 추구할 것이며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예언은 북한 내부의 변화에 관한 것이었다. 10월 말경에 북한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이는 북한 최고 지도층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로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녀는 농업 협력을 통한 남북 관계 개선을 강조했다. 그 신비한 인물이 가진 농업 기술이 북한의 식량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도적 차원에서의 남북 협력이 먼저 시작되고 이것이 정치적 해빙의 물꼬를 틀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10월 중에 중국에서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이것이 한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언했다. 중국이 심각한 내부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경고했다. 10월 중순경부터 중국의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할 것이며 이로 인해 정치적 불안정성도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임계점에 도달하면서 사회적 불만이 폭발할 것입니다. 중국의 위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초기에는 중국의 경제 위기가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신비한 인물이 제시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 이러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이탈하는 외국 기업들이 한국을 새로운 아시아 거점으로 선택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한국의 안정적인 정치 환경과 새로운 리더십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이 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허브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중국 내부 상황에 대해 더욱 상세한 예언을 했다. 그녀는 중국이 지역별로 분열되는 현상이 10월 중에 본격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남부 지역에서 시작된 경제적 불만이 점차 정치적 저항으로 발전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특히 광둥성과 푸젠성 일대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발이 강해지면서 사실상의 자치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 서부 지역의 상황이라고 했다. 신장과 티베트 지역에서 독립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현저히 약화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 정부는 내부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대외 정책에 소극적이 될 것입니다. 중국 동북부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한 예언을 했다. 동북 삼성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극에 달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한국과의 경제 협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할 것입니다. 이는 한중 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일본에서도 10월 중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특히 자연재해와 정치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10월 중순경에 일본에서 큰 지진이 발생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예언했다. 이 지진은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일본 사회에 심리적 충격을 주어 정치적 변화를 촉발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증가하면서 조기 총선 가능성이 제기될 것입니다. 일본의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기존의 자민당 일당 체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며 새로운 정치 세력이 부상할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기존 정치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면서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뀔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지진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일본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며 이는 아시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여 일본을 대체하는 아시아의 새로운 선도 국가로 부상할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일본에서 일어날 변화가 단순한 정치적 교체를 넘어서는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일본 국민들이 그동안 추구해온 경제 성장 중심의 가치관에 회의를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만족과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될 것입니다. 일본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도 중요한 예언을 했다. 기존의 미일 동맹에만 의존하는 외교 정책에서 벗어나 아시아 국가들과의 다자 협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일본의 역사 인식 변화에 대한 예언이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이 집권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보다 진정성 있는 접근을 시도할 것입니다. 이는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화해와 협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 각각 일어나는 변화들이 결국 하나로 수렴되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협력 체제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언했다. 한국에서 등장한 새로운 리더십이 동북아시아 협력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특히 그가 제시하는 농업 기술과 환경 보전 기술이 중국과 일본의 관심을 끌면서 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다자 협력이 시작될 것입니다. 중국의 내부 혼란과 일본의 정치적 변화가 오히려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예언했다. 각국이 대외 팽창보다는 내부 발전과 상호 협력에 집중하게 되면서 역설적으로 지역 안정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문화적 협력의 확대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새로운 리더가 제시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이 세 나라 국민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정치적 협력에 앞서 문화적, 인적 교류가 급속히 확대될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10월 말에 이 모든 변화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녀는 이를 동방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명명했다. 10월 30일경에 한국, 중국, 일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중요한 발표나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구체적으로 말했다.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기 위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 시기에 한국에서는 그 신비한 인물이 공식적인 정치 활동을 선언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의 첫 번째 정치적 메시지는 기존의 모든 정치적 틀을 뛰어넘는 내용이 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한국 정치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진입할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이 시기에 중앙정부의 중요한 정책 변화가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경제 위기와 지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제시될 것이며 이는 향후 중국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새로운 정치 연합체가 공식 출범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연합체는 기존 정당들의 벽을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정치 세력이 될 것이며 일본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10월의 변화들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녀는 이 시기를 수학의 계절이라고 표현했다. 11월부터는 10월에 뿌려진 변화의 씨앗들이 구체적인 결실을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한국의 새로운 리더십이 실제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것이며 중국과 일본에서도 새로운 질서가 안착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11월부터 한국 경제가 급성장하기 시작할 것이며 특히 농업과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혁신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는 더욱 희망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11월부터 한국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급속히 치유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리더가 제시하는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가 실제로 사회 곳곳에서 구현되면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조화로운 사회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날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지역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인류 전체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번 변화의 과정에서 영적 차원의 변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교 간의 화합과 영적 각성이 동반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한국에서 시작될 영적 각성의 물결이 동아시아 전체로 확산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이는 특정 종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와 영성 전통을 아우르는 보편적 각성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새로운 리더가 제시하는 영적 통합의 메시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독교, 불교, 유교 등 한국의 다양한 종교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이들 간의 공통점을 찾아 화합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화합이 사회 통합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비슷한 영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각국의 전통적 영성이 현대적 가치와 만나면서 새로운 형태의 영성 문화가 탄생할 것이며, 이는 물질 만능주의를 극복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방송의 마지막 부분에서 추석 연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녀는 이날이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모든 한국인들이 추석을 맞아 조상에 대한 예를 표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라고 그녀는 당부했다.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녀는 또한 이번 변화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로운 것이 탄생할 때는 항상 진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견뎌내고 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한국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에서 시작될 변화가 전 세계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며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 온 인류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의 이번 예언이 과연 현실이 될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지금까지의 예언 적중률과 이번 예언의 구체성을 고려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추석 연휴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변화의 징조들을 세심히 관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예언의 성취 여부보다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 하는 자세일 것이다. 변화의 시대를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맞이할 수 있다면 신디 제이콥스가 그린 아름다운 미래가 정말로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미안, 전화가 안 되네? 뭔가 심각한 표정인데 무슨 일이야? 그게 줄리 그린이라는 예언가 영상을 방금 봤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 줄리 그린? 처음 들어보는데 누구야? 미국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여성 예언가 중 한 명이야. 트럼프 관련 예언들로 유명해진 사람인데 최근에 한국에 대한 정말 충격적인 계시를 받았다는 거야. 또 그런 예언 이야기야? 요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아니야. 이 사람은 정말 다르다고. 그동안 미국 정치와 관련된 예언들을 거의 정확하게 맞춰왔거든. 트럼프 재선, 바이든 정부의 문제들, 심지어 구체적인 사건들까지.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라는 정말 소름 끼치는 예언을 했어. 정말? 그럼 뭐라고 했는데? 줄리 그린, 논란의 중심에 선 여성 예언가. 아이오와주 데스모인에 위치한 작은 교회에서 52세의 줄리 그린이 매주 수백만 명이 시청하는 예언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녀는 줄리 그린 미니스티리스 인터내셔널의 창립자이자 MAGA 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자칭 여성 예언자로, 특히 도널드 트럼프와 관련된 예언들로 큰 주목을 받아왔다. 줄리 그린의 예언 스타일은 매우 직설적이고 구체적이다.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다고 주장하는 메시지들을 거의 매일 발표하며, 이 메시지들은 종종 정치적 사건들과 국제 정세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예언들을 포함한다. 그녀의 예언들은 보수적인 기독교 커뮤니티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매일 말씀하십니다라고 그녀는 강조한다. 제가 전하는 것은 제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계시입니다.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저는 받은 대로 전할 뿐입니다. 줄리 그린의 사역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녀는 유튜브, 럼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전파하며, 특히 보수적인 기독교도들과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 열렬한 추종자들을 확보하고 있다. 그녀의 예언들은 종종 매우 구체적인 날짜와 사건들을 포함하여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줄리 그린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게 된 이유는 그녀의 트럼프 관련 예언들이 놀라운 정확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2024년 대선 이전부터 그녀는 트럼프의 재선을 확신하며 구체적인 예언들을 발표했고,
실제로 많은 부분이 현실화되었다. 특히 그녀는 트럼프에 대한 법적 기소들이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여러 사건들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며 그녀의 예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녀는 트럼프가 무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며 모든 기소가 결국 무효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5년에 들어서는 더욱 구체적인 예언들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미국 정부 내 대대적인 숙청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특히 FEMA, IRS 등 연방 기관들의 부패가 대량으로 폭로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이러한 기관들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 그녀의 예언에 더욱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연재해 관련 예언들도 주목받고 있다. 그녀는 규모 8.0 이상의 대지진, 대규모 쓰나미, 화산 폭발 등을 예언했는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예언들이 현실감을 더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그녀의 18개 도시 멸망 예언이다. 그녀는 9월 29일 이후 특정 도시들이 재변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그녀의 예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줄리 그린의 한국에 대한 예언은 2025년 9월 초에 시작되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고 발표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동방의 작은 나라가 마지막 때 내가 크게 사용할 나라라고 하셨습니다라고 그녀는 시작했다. 그 나라는 한국입니다. 한국은 분단의 아픔을 겪었지만 바로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한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제4장 나라라고 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 순교자들의 피, 그리고 분단의 고통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한국을 특별한 나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그녀는 한국의 24시간 기도 전통과 새벽 기도 문화를 언급하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국을 선택하신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기도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이 임할 때가 되었다고 예언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한국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큰 시련을 겪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모든 축복에는 그에 앞선 시험이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크게 사용하시기 전에 한국은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줄리 그린의 한국에 대한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11월에 일어날 대재앙에 관한 것이다. 그녀는 이를 하늘에서 내리는 불이라고 표현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환상에서 한국 상공에 거대한 불덩어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녀는 증언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었는데 땅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그 폭발로 인해 한국 전체가 강한 빛에 휩싸였습니다. 이 환상에서 그녀가 본 것은 가벼운 자연재해가 아니었다고 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국을 정화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한 초자연적인 사건이라고 해석했다. 그 불은 파괴를 위한 불이 아니라 정화를 위한 불이었습니다. 마치 금을 재련할 때 사용하는 불과 같았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녀는 이 사건이 11월 둘째 주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정확한 날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그 주간 중에 일어날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대재앙의 영향에 대해서는 물리적 피해보다는 영적 각성에 중점을 두어 설명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실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신론자들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모두 이 사건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특히 그녀는 이 사건이 북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언했다. 북한 사람들도 이 하늘의 불을 보게 될 것이고 이것이 북한 체제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줄리 그린은 11월의 하늘불 사건과 함께 한국 정치계에도 전례 없는 대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녀는 이를 정치적 대지진이라고 명명했다.
하나님께서 한국의 정치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실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단언했다. 현재의 정치인들 중 상당수가 그들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지도력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녀에 따르면 이 변화는 스캔들이나 부패 폭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을 통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사람들이 하늘의 불을 본 후 더 이상 기존의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새로운 지도자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녀는 한국의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정치적 배경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양을 치던 다윗이 왕이 된 것처럼 평범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 새로운 지도자의 특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그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남성이며 군 경험이 있고 해외 거주 경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개인적 야심이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과 국가를 위해서만 헌신할 사람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줄리 그린은 한국에서 일어날 변화들이 궁극적으로 남북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녀는 이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기적 중 하나라고 표현했다. 11월의 하늘불 사건 이후 북한에서도 큰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북한의 지도층들도 그 초자연적 사건을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내부적으로 큰 동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녀에 따르면 북한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일어나면서 현 체제가 약화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것이 혼란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북 대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북한의 새로운 지도층이 남한과의 대화를 원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통일의 물꼬를 틀 것이라고 했다. 통일 과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2026년 봄부터 본격적인 통일 협상이 시작되고 2027년 말에는 사실상 통일이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며 전 세계가 놀라는 기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녀는 통일 한국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자원이 결합되어 상상할 수 없는 경제적 시너지가 창출될 것이며 통일 한국이 아시아 경제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한국 경제의 초자연적 번영. 줄리 그린은 한국 경제에 초자연적인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녀는 이를 하나님의 경제라고 표현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전례 없는 경제적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11월 사건 이후 한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현상이 될 것입니다. 그녀가 받은 환상에서는 한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기술들이 개발되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특히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견이 있을 것이며 이 기술로 인해 한국이 에너지 수출국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또한 그녀는 한국의 농업에도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땅의 생산성이 슈퍼내추럴하게 증가하여 적은 면적에서도 엄청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를 통해 한국이 식량 자급자족을 넘어서 식량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놀라운 예언을 했다. 한국의 화폐가 국제적으로 매우 강세를 보일 것이며 많은 나라들이 한국 원화를 기축통화 중 하나로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줄리 그린은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을 했다. 그녀는 이를 기업계의 다윗과 골리앗 스토리라고 표현했다. 삼성, LG, 현대 같은 한국 기업들이 애플, 구글, 테슬라 같은 미국 기업들을 완전히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예언했다. 이는 일반적인 경쟁력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국 기업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녀는 한국에서 개발될 인공지능 기술이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기존의 모든 AI 기술을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인공지능이 한국에서 탄생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한국이 세계 1위로 올라설 것이라고 예언했다.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할 새로운 기술이 테슬라를 비롯한 모든 전기차 회사들을 압도할 것이며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삼성이 개발할 새로운 반도체 기술이 현재의 모든 기술을 구식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음식도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같은 전통 음식부터 한국식 치킨, 라면까지 모든 한국 음식이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며 한식 레스토랑이 전 세계 모든 도시에 생겨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특히 그녀는 한국의 전통 문화가 재조명받을 것이라고 했다. 한복, 판소리, 탈춤, 서예 등 한국의 전통 예술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에서 초자연적 치유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적인 치유들이 한국의 병원들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전 세계 의료계가 놀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줄리 그린은 모든 변화가 2027년에 완성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그녀는 이 해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성취되는 해라고 부른다. 2027년이 되면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환경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히 나타나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특히 그녀는 2027년에 한국에서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전 국민의 90% 이상이 기독교를 믿게 될 것이며 한국이 명실상부한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종교적 각성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또한 2027년에 한국이 세계 경제 1위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GDP 총액에서 미국과 중국을 뛰어넘어 세계 1위를 달성할 것이며 1인당 GDP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했다. 줄리 그린의 한국에 대한 예언들을 종합해보면 한국이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계획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월의 초자연적 사건을 시작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며 궁극적으로는 세계를 이끄는 선도 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축복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한국 국민들의 회개와 기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지만 그 계획이 성취되려면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한국 국민들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모든 예언들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변화가 전 세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한국이 보여줄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국을 선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줄리 그린의 예언이 과연 현실이 될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지금까지의 예언 적중률과 현재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발전상을 고려할 때 그녀의 예언들이 평범한 환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예언의 성취 여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의지와 선택이다. 줄리 그린이 본 축복받은 한국의 미래가 정말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겸손하게 준비하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일 것이다. 하나님은 한국을 사랑하시고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줄리 그린의 메시지가 많은 한국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 그 희망이 현실이 되는 날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 야, 너 지금 뭔 표정으로 그 폰을 보고 있어? 뭔가 심각한 일이라도 있나? 그게 방금 리우밍청 관련 소식을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야. 오늘 10월 1일에 그의 비밀 SNS에 엄청난 예언이 올라왔다는 거야.
리우밍천. 그 중국 소년 예언가. 그런데 비밀 SNS가 뭐야? 그가 평소에는 공개하지 않는 내밀한 예언들을 올리는 계정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그 계정에 한국에 대한 정말 소름 끼치는 예언들이 대량으로 올라왔다는 거야. 뭐라고 했는데? 그게 한국의 국운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겪을 10가지 큰 위협에 대한 예언이야.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괴하고 미스터리하더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데? 들으면 정말 소름 끼칠 거야. 거미와 가축, 땅속 악취, 정체불명의 존재들까지. 중국 깊은 산골에서 수행을 계속하고 있는 13세 소년 예언가 리우밍천이 오늘 10월 1일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비밀 SNS 계정을 통해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들을 발표했다. 10월 1일이라는 날짜, 선택도 우연이 아니라고 그는 밝혔다. 나는 매년 이날에만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계시들을 공개합니다. 10월 1일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특별한 날이며 이날 받은 계시들은 가장 정확하고 강력합니다라고 서두에 적었다. 특히 그는 이번 예언들이 기존의 모든 한국 관련 예언들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 대해 전한 모든 긍정적 예언들이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우주적 에너지의 흐름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변화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 힘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천체의 운행, 지구 자기장의 변화, 그리고 인류 집단 무의식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과학적 설명과 영적 해석을 동시에 제시했다. 리우밍천이 이번에 발표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한국의 국운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운명의 궤도 이탈이라고 표현했다. 한국이 걸어왔던 기존의 운명 궤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라고 그는 단언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이 따라온 발전과 성장의 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으며 이제 완전히 새로운 도전과 실현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러한 국운 변화의 시점을 그는 매우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지난달 중순경, 정확히는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 33분에 우주적 차원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에너지, 흐름이 역전되었고 기존의 모든 예언과 예측이 무효화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화가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했다.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정적 에너지, 환경 파괴로 인한 지구 자체의 반발, 그리고 인류 문명의 방향성 상실이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 집중된 이러한 부정적 요인들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폭발한 것입니다. 한국을 위협할 10가지 거대한 시련. 리우밍천은 새로운 국운 하에서 한국이 겪게 될 10가지 주요 위협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각각의 위협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의 거대한 시련의 다른 측면들이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위협, 어둠의 포식자들. 한국의 검은 그림자와 같은 존재들이 나타나 농업의 기반을 흔들 것입니다. 이들은 특히 생명력이 강한 가축들을 표적으로 삼아 서서히 약화시킬 것입니다라고 그는 예언했다. 이는 한국의 식량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생활 기반을 뒤흔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번째 위협, 대지의 신음. 땅 깊은 곳에서 정체불명의 기운이 올라와 수도권을 뒤덮을 것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 현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원인 모를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세 번째 위협, 보이지 않는 침입자들. 한국의 중요한 정신적 자산과 문화적 뿌리를 노리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활동할 것입니다. 이들은 한국인들의 정체성과 전통적 가치를 서서히 약화시키려 할 것입니다라고 미스터리한 예언을 남겼다. 네 번째 위협, 하늘의 어둠.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축복이 아닌 시련이 될 것입니다. 맑아야 할 하늘이 탁해지고
깨끗해야 할 비가 오염될 것입니다라고 경고했다. 5번째 위협, 바다의 분노. 한국을 둘러싼 바다에서 평상시와 다른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파도와 조류가 해안 지역에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6번째 위협, 문명의 마비. 현대 생활의 기반이 되는 모든 시설들이 동시에 기능을 잃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던 편의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7번째 위협, 소통의 단절. 사람들 사이의 이해와 소통이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지만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8번째 위협, 시간의 혼돈. 일상의 흐름과 리듬이 깨지는 현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간 감각을 잃고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9번째 위협, 현실과 환상의 경계 흐림. 사람들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현실 인식에 큰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10번째 위협, 기억의 흐림. 개인적 기억뿐만 아니라 집단적 기억까지 그려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정체성의 뿌리가 흔들리는 혼란이 올 것입니다. 리우밍천의 첫 번째 예언인 어둠의 포식자들에 대해 그는 더욱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했다. 이들은 물리적 존재이면서도 영적 존재의 성격을 모두 가진 신비로운 존재들이라고 묘사했다. 이들은 생명력이 강한 것들을 특별히 표적으로 삼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농업과 축산업의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공격하여 서서히 약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질병이나 자연재해와는 다른 차원의 위협입니다. 이들의 공격 방식도 매우 독특하다고 예언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생명력을 서서히 빨아들여 약화시킬 것이며 초기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 현상이 연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점이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의 가축들도 점차 기력을 잃고 생산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식량 자급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심각한 식량 안보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라고 경고했다. 리우밍천은 이 위기가 석 달간 지속될 것이며 한국의 농축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로 인해 식량 가격이 폭등하고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 예언인 대지의 신음에 대해서도 리우밍천은 상세한 묘사를 제공했다. 이는 물리적 현상이면서도 정신적, 영적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현상은 대도시의 중심부에서 가장 먼저 시작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땅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보이지 않는 기운이 도시 전체를 서서히 덮을 것이며 이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이 현상과 함께 나타나는 진동이다. 일반적인 지진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의 미세한 떨림이 지속될 것입니다. 이 떨림은 사람들의 무의식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릴 것입니다라고 묘사했다. 이 현상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 확산성이다. 도시의 지하 시설들을 따라 빠르게 퍼져나갈 것이며 결국 수도권 전체가 이 보이지 않는 영향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무기력감과 우울감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라고 경고했다. 정부와 과학자들이 이 현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패할 것이라고도 예언했다. 기존의 모든 과학적 방법으로는 이 현상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물질적 차원을 넘어선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언인 보이지 않는 침입자들에 대해서는 가장 미스터리한 설명을 제공했다. 리우밍천은 이들을 문화의 도둑들이라고 명명했다. 이들은 한국인들의 정신적 DNA를 표적으로 삼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한국 고유의 문화적 특성, 전통적 가치관, 그리고 민족적 정체성의 뿌리를 서서히 약화시키려 할 것입니다. 이들의 침입 방식은 매우 교묘하다고 했다. 대중매체와 교육 시스템을 통해 서서히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며 사람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
무관심해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주요 표적이 될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들의 최종 목표다. 단순히 정보를 훔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고유한 정신적 특성 자체를 복사하여 다른 곳에서 활용하려 할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진 특별한 창조력과 끈기,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 할 것입니다라고 경고했다. 이들의 활동은 매우 은밀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서서히 희석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마치 서서히 색이 바래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리우밍천은 이번 예언에서 가장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그동안 자신을 포함한 모든 예언가들이 한국에 대해 발표했던 긍정적 예언들이 효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에너지 장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지난달 중순경 우주적 차원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운명이 완전히 새로운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이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지구 자기장의 이상 변화, 태양 활동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인류 집단 무의식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정적 감정들이 임계점에 도달하여 에너지, 장 전체를 뒤바꾼 것입니다. 기존 예언들이 무효가 된 이유도 설명했다. 예언은 현재의 에너지, 흐름을 바탕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것인데 그 기반 자체가 변했으므로 모든 예측이 무의미해진 것입니다. 마치 강의 흐름이 바뀌면 기존의 모든 항해 지도가 쓸모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 변화가 불가역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우주적 법칙에 의한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도전들에 직면해야 하며 기존의 모든 계획과 준비는 새롭게 수정되어야 합니다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리우밍천은 절망적인 예언만 남긴 것은 아니다. 그는 한국이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했다. 그것은 바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부터의 도움이었다. 한국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구원의 손길이 나타날 것입니다라고 그는 예언했다. 이곳은 지금까지 한국과 특별한 관계가 없었던 곳이며 심지어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그곳의 존재조차 잘 모르는 곳일 것입니다. 리우밍천은 이곳을 남쪽 바다 너머에 숨겨진 보석이라고 표현했다. 보이지 않는 침입자들에 대해서도 이들만이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보이지 않는 세력들과 맞서온 경험이 있으며 정신적 침입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리우밍천은 이 먼 땅과 한국이 만나게 되는 과정도 상세히 예언했다. 첫 번째 접촉은 매우 우연한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리우밍천은 먼 땅이 제공할 도움의 구체적 내용들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각각의 도움은 한국이 겪을 10가지 위협에 정확히 대응하는 솔루션들이었다. 어둠의 포식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연의 정화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대지의 신음과 관련해서는 땅의 정화 의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의 영적 지도자들이 특별한 의식을 통해 땅 속의 부정적 에너지를 완전히 정화시킬 것입니다. 이 의식이 끝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대신 평화로운 기운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침입자들에 대해서는 정신적 보호막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리우밍천은 이러한 위기 해결 과정을 통해 한국과 이 먼 땅 사이에 특별한 유대의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 관계를 넘어선 영적, 문화적 결속이 될 것이라고 했다. 리우밍천은 한국에서 일어날 이러한 위기와 해결 과정이 중국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다만 중국의 경우 규모와 양상이 다를 것이라고 했다. 중국에도 한국과 유사한 10가지 위협이 닥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어둠의 포식자들 대신 하늘을 가리는 검은 구름이, 대지의 신음 대신 강과 호수의 오염이, 보이지 않는 침입자들 대신 역사 왜곡 세력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 위기의 규모가 훨씬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활한 땅덩어리와 많은 인구 때문에
피해 규모도 그만큼 커질 것입니다. 특히 서부 지역에서 시작된 위기가 점차 동쪽으로 확산되어 주요 도시들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을 도울 구원자도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중국의 경우 서쪽 산맥 너머의 한 지역이 구원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비슷한 예언을 남겼다. 일본 역시 10가지 위협에 직면할 것이지만 그 성격이 한국이나 중국과는 다를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경우 자연과 관련된 위협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예언했다. 땅의 흔들림, 바다의 분노, 하늘의 변화 외에도 정체불명의 바다 현상들, 산에서 내려오는 이상한 기운들, 시간과 공간의 혼란 현상 등이 나타날 것입니다. 특히 신성한 산 근처에서 시작될 일련의 이상 현상들이 일본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일본 열도 자체가 가진 특별한 에너지와 관련된 현상일 것입니다. 일본을 도울 구원자는 북쪽 추위의 땅에서 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리우밍천은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겪을 이러한 위기들이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는 동아시아 전체의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이다. 세 나라 모두 물질 문명의 정점에 도달했지만 이제 그 한계를 깨닫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번 위기들은 각국이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아 더욱 성숙한 문명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시험이자 기회입니다. 리우밍천의 10월 1일 비밀 예언은 표면적으로는 매우 어둡고 위협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위기가 결국 더 큰 발전과 성장을 위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가장 밝은 새벽이 온다는 진리처럼 동아시아 3국이 겪을 이번 시련들은 새로운 문명 탄생의 진통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중요한 것은 위기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각국 국민들의 의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물질적 가치만을 추구하던 삶에서 벗어나 정신적, 영적 가치를 중시하는 삶으로 전환할 때 구원자들의 도움도 더욱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이번 위기를 통해 인류가 우주적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진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멀리 떨어진 작은 땅이나 숨겨진 문명들이 가진 지혜가 첨단 문명 국가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모든 존재가 소중하고 의미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리우밍천의 이번 예언이 과연 현실이 될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지금까지의 예언 적중률을 고려할 때 이번 예언들도 가볍게 여길 수 없을 것 같다. 중요한 것은 예언의 성취 여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세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리우밍천이 예언한 시련들이 정말로 새로운 문명 탄생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와 의식의 전환을 시작해야 할 때인 것 같다.